파시스 어휘 같은 경우는 연결사를 해가지고 문장 사이에 그러므로 그러나 게다가 또한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문제지. 그런데 파트 5의 부사 문제는 순수한 어휘 해석 문제인데 뭐 사실 부사는 명사를 제한 나머지 모든 품사들을 수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수식하는 단어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울리는 표현 해석으로 원래 접근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려워. 특히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때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example 문제. 이건 정답 뭘까요? 이거는 정답이 타마는 일상의 보통의 그란 말이거든요. For new academic, 새로운 회사가 to take about a year, 1년 정도 걸리는 거, to establish 하는데 충분한 고객 베이스를 만드는데 1년 그 정도 걸리는 것은 common, 일상적이다, 당연하다, 보통이다. 정답이 여러분들 A번인데요. fairly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는 꽤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꽤 당연한 일이다. 정답은 A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where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취할 수 없는 부사거든요. 그다음 lately 같은 경우는요. 오로지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하고만 사용되는 그런 부사거든요. 그럼 oddly 같은 경우는 뜻을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유는 토익 시험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저는 방금 D번을 위치 부사라 말할게요. 그 다음 lately는 시간 부사라 말할게요. 부사의 문제는 위치 부사와 시간 부사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는 선택지 4개 중에서 1개, 2개를 버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fairly는 뭐냐? 얘는 기출 부사. 반면에 oddly 같은 경우는 제가 지운 이유는 뭐냐면 20년 동안 oddly는 토익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일이 아닌데 가면서 2002년 잠시만요. 2002년 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용 자료에 2002년부터 2020년 거의 한 15년치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oddly를 한번 검색해 볼 건데요. 검색하면 아예 안 나오죠. 선택지건 예문이건 안 나오죠. 사전에 존재하지만 톡에서 쓰지 않아요. 우리도 사전에 존재하지만 현재 우리가 말로 내뱉지 않는 부사들이 더 많대. 여러분 최근 1년 동안 뭐 시나브로 써봤나? 써본 적 없지? 그렇죠. 쓰지 않아요. oddly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어휘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출어휘는 뭐냐? 특히 최근 100회 토익 시험 동안에 정답으로 출제가 된 부사어휘 꼴랑 150개입니다. 그렇죠? 150개. 그 150개의 자료는 여러분들 프린트물로 제가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범위 안에서 골라주는 게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것이다. 자, 고난도 문제. 선택지에 숫자 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토익 시험에서는 숫자 나올 때 정답 찍으라 정해져 있대. 25 years 나와 있는데 정답이 여러분들 D번입니까? nearly? 그러면 숫자 부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는 토익 자체가 비즈니스 영어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사전에 그 신문에 비즈니스면 봤나? 보면 숫자가 엄청나대. 주가, 코덱스 지수, 판매 수치, 환율 다 숫자제. 원래 비즈니스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대. 그래서 토익 시험은 유독 숫자 관련 부사 빈도가 매우 높아. 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얘들은 특이한 게 뭔지 압니까? 이 문제는 nearly 25 years, 거의 25년 동안이라는 편의 문제거든요. 토익 시험에서는요. 거의 25년이냐, 정확히 25년이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오면은 100% 정답 되더라고요. 최소냐, 최대냐 이런 문제도 없대. 그냥 얘들은 나오면은 찍으라 라면서 숫자 부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략 거의입니다. approximately, around, about, roughly, nearly,
almost 거의 내지는 대략이라는 의미의 부사. 그 다음 이상은 more than인데 토익심에서 less than 나온 적 없대. 이상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이하는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 최소는 at least, 최대는 up to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한번 집어넣을게요. as little as 혹은 최대는 as much as요. 이게 최대. 그 다음 정확히라는 의미의 부사는 exactly. 참고로 실제 우리가 정확히 연구, 정확히 계산, 정확히 제어하고 정확히 판단할 때 이때는 exactly 쓰지 않고 토익심에서는 correctly, accurately 그런 부사가 따로 있습니다. exactly 사실 토익심에서는 거의 오답으로 사용되는 뜻은 같지만 쓰임 자체가 저는 달라요. 굳이 공부한다면 숫자 앞에서는 찍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exactly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겨우라는 의미는 just 외에도 only라는 단어가 있대. just $10 겨우 10불인데 only란 동의어로서 숫자 나올 때는 찍으라. 원래 just는 뭐 막 도착했다, 막 just arrived 이런 것들 혹은 뭐 꽉, 뭐 딱 뭐 이런 표현들이지만 숫자 앞에서는 겨우라는 의미. 자 좋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뭘까요? Mike has served 이랬다 at AI travel에서 10 years. 요건 정답이 for가 맞을까요? about이 맞을까요? for가 맞지? 참고로 about 10 years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대. about 10 years는 대략 10년. 그런데 travel이 명사예요. 10 years가 명사입니다. 명사 중간에 뭐가 필요하죠? 정의사 필요합니까? 세 단어는 안 된대. about, around, 대략, 그 다음에 over. 이 세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애들은 정의사인데 원래는 정의사야. about은 뭐뭐에 관해서, around 주위에, over 이상, 동안에 위에. 그런데 동안에 혹은 위에. 그런데 얘들이 숫자를 만나는 순간에는 뜻이 바뀐대. around, about은 대략, over는 이상. 특히 품사도 바뀐대. 이때는 정의사가 아니라 부사가 됩니다. 숫자를 만나는 순간 부사가 돼요. 그리고는 travel이라는 명사, 10 years라는 명사 이 사이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bout 10 years건, around 10 years건, over 10 years는 올바른 표현이지만 앞에 명사가 있죠? 정의사가 나올 자리거든요. 얘들은 정의사의 성격을 잃는 부사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은 부사가 돼요. 자 이번에는 숫자 부사 말고 이번에는 자 2-2번 더 중요한 위치 부사입니다. 선택지에 위치 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mple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뭐가 맞을까요? OL이라는 회사는 enhance의 뜻이 뭐죠? 뭐 강화하다, 개선하다입니다. improve에 좀 더 고급화된 토익형 단어라 보시면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할 단어고요. enhance, C 이렇게 나는데요. enhancing is laboratory facilities. 연구시설을 개선 중입니다. 어떻게? continually, 점진적으로 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중이야 이런 표현 문제였거든요. 정답은 D번인데요. enhance는 원래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뭐 분사 B번과 C번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이유는 얘들은 위치 부사예요. 어떤 위치냐면 항상 형부 앞에 서 있는 그런 단어. 마치 여러분들 형부 앞에 있는 처제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부사야겠죠. 무조건 바로 뒤에 형용사 부사가 나와야 돼요. 원래 동사들의 99%는 명사 제한 모든 품사를 꾸밀 수가 있는데 extremely, relatively 같은 경우는 네 좋습니다. 얘들은 형용사 부사 제외하고는 수식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까탈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위치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치 부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갑니다. 위치 부사에서 최고 중요한 게 beary형 부사입니다. 요거는 우리 영법에서 다루지 않는데 토익에서만 열심히 나와요. 자, beary형 부사 very, extremely, relatively 토익에서 뜻도 안 나오더라. 그저 얘들은요 뭐 quite, 꽤나, to, so, somewhat 이런 표현들 얘들은 위치 부사로서
형용사 부사 항상 왼쪽에 나옵니다. 항상 왼쪽에 나와요. 형용사 앞에서 정답률이 높다가 돼 있지. 엄청나대. 웬만하면 정답으로 찍으면 돼요. 지금 위에 언급한 것 중에서 동시에 나오는 경우 아니면 찍고 넘어가십시오. 저를 믿고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품사는 수시 불가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형용사 부사가 없다면 오답인데요. 특히 형용사 부사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나와야 되는데 위치 부사라 그랬습니다. 이 위치 이거 적어줘야 돼. Thank you very much는 있는데 Thank you much very 들어본 적 없죠? 그냥 이게 다입니다. 원래는 자유로운데 너무나 많이 써보니까 이 표현만 쓰자라고 약속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very형 부사라는 표현 씁니다. more가 les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준 very형 부사인데요. 얘도 뒤에 형용사 부사만 취해요. 단 조건은 3음절 이상의 긴 형용사 알겠습니까? 부사는 가능하고요. 뭐든 가능하고 형용사일 때는 긴 것만. 그래서 more easy 이런 것들이 그냥 easier 씁니다. more frequent 보다 빈번한, more frequently 보다 빈번하게. 그래서 more가 less는 무조건 뒤에 긴 거가 있으면 무조건 긴 거. 우리 최근에 more speedy가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풀어본 적 있지? 자, 부사 where 정리하는데요. where는 특이해요. where는 very형 부사의 정반대에 있는 극과 극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인데 얘는 반대입니다. 얘는 무조건 뒤에 형용사 부사가 못 나와요. 이걸 절대 일반 형용사 부사 수식에 절대 불가능한 부사입니다. 그래서 the reception was quite attended. 꽤나 참가율이 좋았다. 해서 나쁘지 않았지. 그런데 quite를 쓰지 않는 이유는 attended입니다. quite은 very형 부사. 형용사 부사만을 오른쪽에 취하는데 없으면 오답이에요. 정답 well. 그래서 reception은 well attended는 뭐 참가율이 좋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well은 뒤에 형용사 부사 못 씁니다. 그래서 뭐 well above my expectations 이런 것들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면 above를 쓰는데요. 훨씬 더 넘어섰을 땐 well above my expectations 이래 있습니까? 그래서 well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처럼 well attended 분사 앞에서 많이 씁니다. well being, 뭐 well done처럼 분사 앞에서 많이 쓰는데요. 형용사 부사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수식 가능하구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ll은 대부분 부사와 달리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없다. well done 이런 식으로 well being. 동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요. Plants grow well. 잘 자라다. 우리는 잘 자라는데 미국 사람은 잘한다. 잘 이렇게 쓰네 보니까. 동사는 오른쪽 그리고 기타 수식어는 왼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오른쪽 기타 수식어는 왼쪽. 그러나 형용사 부사 수식은 불가. well은 따로 공부해야 된대. 엄청 중요한 단어야. 선생님 well이란 단어가 형용사 앞에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었나? 아마 이 정도 be well aware of 명사 명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이때는 very 안 쓴데 이유는 뭐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aware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은 부사 동사 수식은 well 이렇게 이런 원리야. 형용사는 very, 동사는 well 이런 원리대. 그런데 얘는 왜 그러냐면 aware 같은 경우는 원래 명사 앞에 쓰지 않는 형용사입니다. 일명 소술 형용사래 가지고 비동사 뒤에 나와서 무조건 동사처럼 쓰입니다. 인식하다라고 제가 읽었나? be aware만 쓰거든요. be aware 안 써요. be aware 인식하다라고만 쓰는데 형용사이지만 인식하다라는 좀 동작의 의미가 강해지면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요 well이 나오는데 일명 소술 형용사 용법이라 부르는데 소술 형용사들은 very가 아니라 well의 수식을 받더라. 그런데 well aware 외에는 토익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외에는 안 나와요. 딴 건 안 나와요. 이번에는 부사 much 정리입니다. 자, 요건 뭐가 맞을까요? 뭐할이 맞을까요? much가 맞을까요? 뭐가 맞지? 어느 거? 참고로 then 나왔습니까? 왼쪽에 뭐할이나 이할이 안 나오면 then이 문제가 있는 게 then은 100%입니다. 왼쪽에 비교의 필요할 가능성. My case more reliable 보다 믿을만하다. more 뒤에는 긴 형용사 이런 원리였죠. 반면 much 같은 경우는요 일반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much good 이런 표현 없다 이거지. much better 가능하지만 즉 비교급이나 최상급 앞에서는 쓸 수 있긴 하지만 네, 일반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불가. 그래서 역시나 배리형 부사와는 좀 대척점이 있긴 한데 다만 비교급 최상급은 가능하더라. much better 가능합니다. 훨씬 더 낫다. 동사 수식이 원래 전문입니다. 많이라고 보시면 돼. Thank you very much처럼 많이 좋아해. 동사 오른쪽에 나와요. much는 또한 동사 왼쪽에는 쓰지 않고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위치 부사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거는 동사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왜냐고요? 이때 needed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제. 매우 필요한 장비란 뜻인데 이렇게 분사라면은 앞에 위치, 동사라면은 오른쪽에 위치. 그래서 이 위치 부사는 위치가 다르면은 오답되기 때문에 모르시면 해석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부정부사 정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가 맞을까? Mike has worked hard가 맞습니까? hardly가 맞습니까? 동사 수식은 부사 맞지? 자, Mike는 열심히 일했다. 정답은 hard. 문제는 뭐냐? hard도 부사죠. ly가 똑 떨어져도 부사가 가능한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는 4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hard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hardly가 나오면은 사실 해석은 괜찮아요. 마이크는 뭐 거의 일하지 않았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 hardly 왜 오답일까? 부정부사도 전치부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만 나와요. 무조건 앞에만 나와요. Never, hardly, seldom, no longer 전부 다 not과 똑같습니다. 외에도 뭐 scarcely, barely 이런 것도 있대. 이런 거 scarcely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barely 이런 것들 뭐 가까스로 의미지만 얘도 거의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 그래서 이렇게 부정의 의미의 부사들은 전부 다 not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not을 떠올리세요. I'm not happy 행복하지 않은데요. I'm happy not 들어본 적 없지? Do not go, don't go, do not go는 들어봤지만 do go not 들어본 적 없지? 이게 work hardly가 오답된 이유들이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땐 hardly work 이란 표현 씁니다. Alright? 이게 위치부사. 단어 뜻만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더라. 이게 수능 영어나 공무원 공부하시다가 토익 넘어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놀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 놀래. 위치부사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부사 enough는요. 후치 부사입니다. 원래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지만 부사로 쓰일 때는요. very creative. very는 전치 부사지만 충분히 창의적일 땐 creative enough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조건 얘는 뒤에 나와요. 앞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되는 후치 부사라는 사실. 네, 시간 부사가 있는 경우 자, 시간 부사로 제가 정리해 뒀습니다. 볼게요. 자, Dr. M이라는 사람의 research 연구 자료가 이제 publish 출간됩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in the SAJM이라는 journal지 잡지의 말입니다. 정답은 D번인데요. 참고로 regularly, recently, shortly 이런 부사들을 우리는 시간 부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답 D번인데요. 주로 토익 shortly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 그다음 recently는 최근이니까 가까운 과거제. 그래서 과거 혹은 과거의 좀 불특정한 시점의 과거를 의미하는 현재 완료 시제 하고만 어울려 사용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 뭐냐? is만 가지고 AC번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 돼야겠습니까? 위치부사 좋습니다. 시간부사. 그래서 과거부사 여러분들 이거 시간부사 필요한데 시간부사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총 4가지 시간부사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과거부사 정리. original입니다. 원래라는 부사인데요. 원래는 small size restaurant, 아주 소규모 레스토랑이었었더라. 정답은 originally 원래라는 표현인데요. 과거 시제하고만 어울려 사용되는 그런 부사입니다. 자, 볼까요? 과거 시제 부사 1번. initially 처음에는, previously 이전에, ago 이전, formerly 이전, originally 원래 바로 이 표현들이 과거 시제 부사, 과거에서만 쓰라. 사실 originally 같은 경우는
현재 시도 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원래는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야. 항상 보면은 과거와 지금과 다를 때 바로 근데 과거 한때 자신의 사실을 설명하고 싶을 때 습관 규칙을 설명하고 싶을 때 originally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once랑 recently, lately는 과거 시제 외에도 현재 완료 시제도 가능하네요. 1번에 있는 건 100% 과거 시제, 2번에 있는 건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 물론 1, 2번은 둘 다 기타 시제에서는 100% 오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거 외에도 다양한 시간 부설이 있다면 공부하지 마세요. 얘들이 뭐 99%입니다. 오쌤은 항상 횟수를 다 정리한 사람이 돼. 단어마다 급색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현재 부사 정리거든요. 자, order 주문은 typically 보통은 take 3 days 3일 정도 소요된다. 정답은 typically인데요. 이 take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재 동사가 나왔죠. 특히 저는 현재 동사와 붙어 있을 땐 뭐 100% 정답이라 보고 있는데요. 그게 1번 보통이라는 습관 규칙의 의미를 지닌 generally, normally, usually, typically 이 네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와 빈칸이 붙어 있죠. 토익 시험 역사상 100%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 외에도 habitually, routinely 이런 부사들이 습관 규칙인데 현재 시제에서만 찍으라고 돼 있지. 좋습니다. 다른 시제에서는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 부사예요. 현재면 찍고 아니면 버리고. 그 다음 2번 현재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presently, currently 두 가지가 있거든요. now는 없지? now는 아니지. now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 지향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now는 뭐 현재, 뭐 현재 완료, 뭐 미래도 다 씁니다. 근데 얘들은 무조건 현재. 다만 현재 진행 시제에서도 가능이라 돼 있는데 현재건 현재 시제에서 이 두 단어가 토익 시험에서 오답된 문제가 없대. 100%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regularly, frequently, occasionally 토익 시험에서는 자주의 빈도를 물어본 적 없어요. 그게 더 자주냐 덜 자주냐 아니면은 regularly 규칙적으로 자주냐 frequently 비규칙적으로 자주냐 이런 식의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다 똑같아. 그러면 왜 얘는 현재 시제에서 정답으로 나오느냐? 이유는 자주라는 것도 결국 한두 번이 아니겠지? 그러면 습관 규칙의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에 보통 세 끼 먹어. 나는 하루에 자주 세 끼 먹는데? 습관 규칙이 이것도. 그래서 이 습관 규칙의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와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왜 과거나 미래 가능할까? 자주 만났다. 자주 전화할게. 대체? 그래서 원래는 모든 시제에 다 써요. 오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풀이법입니다. 한 개만 보자. 자, 이 단어 볼게요. occasionally. 오쌤이 말하는 건 이것들이 분명히 과거나 미래도 가능하긴 한데 가능은 한데 이 단어가 예문 나온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휘 문제 찾아볼게요. 어휘 문제. 지금 arranges라는 현재 동사가 나올 때 사용되는 부사거든요. 자주 arrange 하다 문제거든. 아, 이거는 문법이었구나. 어휘 보자. 어휘 문제. 자, 요런 문제는 오답이야. 요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보자. 아, 요거는 occasionally 정답이네. recently 과거, lately 아까 제가 과거나 현재 완료, previously는 오로지 과거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얘는 현재 시제 만나면 정답이라 했지? 대신 과거나 미래도 가능하다 그랬대. 여기 바로 B번이 정답되는 문제고요. 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자주 lower the price 가격을 낮출 거야. 가능합니다. 반면 이런 것들 지금 presented가 과거 시제지? 그럼 이때는 오답인가 알겠습니까? 오답인 거예요. 이 문제는 뭐 정답이 carelessly 부주의하게 너무나 케이스를 부주의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판사가 second presentation 두 번째 발표를 요구했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케어가 없던 거야. 정답이 여러분들 D번인데 확실한 건 현재 동사가 아니면 얘를 버리고 빈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면 배류형 부사 버리고 이 되겠니 여러분들 이 풀이법? 되겠니? 이게 바로 시간 부사와 위치 부사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언어력을 많이 상쇄시켜 드릴 겁니다. 이런 식의 원리가. 자, 미래 부사 정리인데요. 볼까요? 자, I will delete your name. 이름을 삭제할 거야. 어떻게? Promptly, 신속히인데 원래 신속하게란 표현도 시간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표현인데요. 토익 시험의 특성상 promptly가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조동사가 있는 문장 싹 다 미래예요. 명령문, 주어가 없는 유일한 문장이 명령문이죠. 이런 명령문에서도 사실 정답이라 봐야 됩니다. 저는 즉시 4종 세트라 부르는데요. 얘들은 구란 적이 없어요. promptly, shortly, immediately, soon. 전부 다 즉시라고 이해하십니다. 즉시 처리할 거다. 즉시 처리해야 한다. 즉 내용 자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 문제에서는 과거 시제에서도 쓴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미래 시제에서 오답된 적이 없다. 알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과거 토시 때 다만 미래 시제에서 이 네 개가 오답된 적이 없다. later 나중도 마찬가지 미래 지향적. ultimately 궁극적인 것도 지금 아야 돼. 향후 앞으로 맞지? 미래 시제. 마지막 현재 완료 부사 이거는 빈도가 좀 낮아요. 이거는 정답이 recently인데 나는 최근에 acquired the parking permit 주차권을 최근에 획득했다라는 표현의 문제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려 사용되는 부사로서 once랑 recently 얘들은 과거도 가능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에서도 정답률이 꽤 높은 부사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얘들 그냥 참고 정도로 볼게요. 얘는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보면은 뭔가 좀 지속의 의미제 맞죠, 그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원래 현재 완료는 용법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용법이라 해서 쭉 해왔다는 원리가 있는데 그때 정답되는 부사가 constantly, continuously, repeatedly, persistently 전부 다 계속해서라는 그 계속적 용법의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증감 부사도 토익이 매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제가 아까 신문 넘기면 비즈니스맨에는 숫자가 많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숫자는 늘었다 준디, 환율 늘었다가 줄었다가, 주가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취업률도 마찬가지. 그래서 증감 관련 표현도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증감 동사, 증감 표현과 만나는 증감 부사를 외우시면 상당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상당히 travel budget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네, 상당히란 부사인데 이게 바로 증감 부사예요. 원래 증가 감소의 빈도가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reduce 줄이거나 늘거나 줄거나 떨어지거나 늘거나 상승하거나 이렇게 늘고 줄 관련 표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빈시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사들이 나오는데 토익 시험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느렸냐 아니면은 급격히 느렸냐 또 뭐 그런 문제도 출제가 안 돼요. 그냥 나오면은 정답이야. 토익 시험에서는 뭐 slightly 약간 늘었냐 significantly 상당히 늘었냐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나온 단어들 증감 부사, 증감 동사랑 찍으라 답니다. 특히 빨간색인 substantial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뭐 이거 두 번 나와. 잠깐만 왜 이거 두 번 나오지? 잠깐만요. 요거 뺄게요. 에?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빨간색 표시가 빈도가 높은 것들인데요. 저는 특히 뭐 상당히 3종 세트를 해가지고 맨 처음 세 단어가 아주 빈도가 높다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증감 관련 표현들, 특히 뭐 remarkable, 특히 markedly, dramatically, drastically 밑에 moderately 같은 경우는 이거 증감 아니면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오지도 않아요. 자, 증감 관련 표현이지만 비급 앞에서도 씁니다. substantially easier, 상당히 더 쉬워졌거나 slightly better, 살짝 더 낫다는 표현. 그래서 왜냐하면은 비교급도 전부 다 더라는 말이지 얘도 증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급 앞에서도 가능하더라.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사 어휘 문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어휘 문제요.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보자. B번의 accordingly 같은 경우는 그에 걸맞게 상응하게라는 부사인데요. 제가 풀이하기 전에 이렇게 말할게요. 일단은 선택지 있는 부사 중에서 시간 부사 있는지 위치 부사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줄 것, 알겠죠? 없을 때는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해석은 2번까지만 합시다. 사실 3번째부터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라서 읽고 있는 기대. 내가 3번 읽으면 틀릴 만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는 3번 이상 안 읽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재수없는 얘기인데 안 읽어요. 원래 답이 나오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맞대. 3번째 읽고 있으면 특히 부사 어휘는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대신 찍을 때 도움 줄게. 제가 여러분들 부사 어휘는 다 파워 랭킹 순서로 해놨죠, 그죠? 1위부터 150까지 순서가 높은 거 찍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죠? 순서가 높은 것들 위주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B번인데요. 보자. 각각의 멤버들이 varied in amount and period. 이 기부 내지는 기여, 이 기여한 양이 달라. 양면에서 시간면에서. 그래서 양과 시간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스콜라십, 그러면은 뭐 장학금 혹은 학자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장학금이 그에 걸맞게 수여될 거다라는 순수한 해석 문제. 역시 부사 어휘는 어렵네요. 여기 3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난이도가 높대. 2번까지만 읽을 것. B번. A번은 꼼꼼하게 수여되냐, C번에 근면하게 수여되냐. 순수한 해석 문제라서 제가 읽어봐 드렸습니다. 그 다음 52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정답이 D번의 particularly, 특히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특히라는 의미. 자, 보시면 please register for the online learning class에 등록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유는 since가 왜냐함이라는 뜻도 있죠. fourth quarter, 4분기가 최근 해 중에서 특히나 바빴기 때문에 particularly가 특히라는 의미의 부사인데요. 즉 최근 분기 중에서 뭘 하나를 콕 집어냈습니다. 콕 집어낼 때 예를 들어서 among Asian economies,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Korea 이렇게 뭔가 하나 톡 집을 때 특히 특별히 의미의 particularly 있습니다. D번. 참고로 readily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에서는요, 이거 왜 안 나와요? available. 그래서 이용 가능한 것 중에서 정말 쉽사리 이용 가능할 때요 씁니다. 원래 쉽게는 easily 쓰는데 readilly는 이때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 외에는 손대지 말란 뜻이 돼. eagerly는 주로 토익 시험에서는 wait, 기다리거나 anticipate, 뭔가 열렬하게 기대하고 고대할 때 쓴다는 거 eagerly인데요. 설마 토익 시험에서 열렬히 부장님을 사모하다 쓰겠나 이거. 열렬히는 무조건 기다림. 외에는 손대지 말란 뜻이야. 왜 제가 이거 보여줬냐고? 토익 시험에서는요, 항상 부사 어휘는 그 조합이 있대. 한 개 보자. eagerly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eagerly의 조합 한번 봅시다. 얘가 과거 토익 시험 한 15년 동안에 어떻게 나왔는가 구경 좀 해보자. 이거는 오다. 정답이 B번. 오쌤이 빨리 피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까? 맞니? is랑 currently, presently 100% 정답. 이렇게 풀었대. eagerly 오답이지. 기다림. await 타동사입니다. eagerly awaited opening. 열렬하게 기다려온 개장. 됐습니까? 동사도 왠지 모르게 얘가 나오면은 기다림 관련 쓰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eagerly 오다. 비교 구매는 부사. 얘 맞나? 상당히 3종 세트에 significantly, considerably 비교급 수식가 나오더라. 반면에 오다. 또 한번 보자. eagerly waiting users. 요거는 eagerly 오다 considerably. 왜냐면 higher 비교급. 다시 합니다. 또 다른 거. 이거는 정답이 보자. early C번이 정답. 왜냐면 eagerly는 일단 기다림 관련 내용이 아니라서. hardly는 수식어고 왼쪽. 됐습니까? hardly는 낫이라 그랬대. 수식어고 왼쪽. 그러면은 A번과 D번을 버리니까 선택지의 폭이 좁혀지지. 이게 제가 원하는 풀이법입니다.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울림표 함께 묶어서 공부하시면 그 단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150개만 해라. 알겠습니까? 오쌤이 챙겨드렸던 파워 랭킹 150개는 해라. 자, 그 다음 53번.
아, 이거나 물어볼까? 요거 A번 하신 분 during 한 분, 그 다음에 B번 하시면 every 한 분, C번 하시면 only 2 years, D번 하신 분 about 2 years, about 없나? 일단은 only와 about부터 오답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only 2 years 올바른 표현이에요. about 2 years 올바른 표현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겁니다. 빈칸 명사 쉼표는 100%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전치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일명 부사구란 표현 쓰는데 명사 쉼표가 나왔지. 100% 전치사야. 100% 전치사. C번과 D번은 부사입니다. 선생님, about 전치사 아닙니까? 맞는데 숫자 만나는 about은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대략이라는 의미의 부사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고 A번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 during은 바로 뒤에 절대로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동명사를 취하지 않아요. 원래 전치사는 명사와 동명사 둘 다 취하지만 during 같은 경우는 동명사를 취할 수 없는 전치사에 해당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 53번 앞에 좀 여기 좀 틀리신 분이 계신데 요거는 저희 교재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 관련 표현인데요. 잠깐만, 이거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내 기억하겠나? 숫자. 요거는 93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9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대.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기간 명사와 어울리는 전치사가 따로 있다면서 기간 명사 어울리는 거. 기간이 뭐냐면 숫자와 시간 단위 명사 2 years 같은 거거든.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in 2 weeks 2주 지난 후에 밑에 after 2 p.m. 뭐 after 3 weeks 2주 지난 후에 그다음 밑에 for 5 years 4가 나와 있지.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during 5 years는 안 됨이라 표시되어 있죠. 그죠? 바로 둘 다 동안이라는 의미지만 for는 숫자 시간 단위 명사의 기간을 표현하고 during 같은 경우는 during 뭐 summer season 여름 시즌 동안에 during the first semester 1학기 동안에 during the holiday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되겠습니까? 네. 혹은 뭐 during the next 5 years 다음 5년 동안에 선생님 5가 나오는데 붙어 있지 않고 during the next 5 years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the 이렇게 사용됩니다. 바로 뒤에 숫자를 못 쓴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lright? 정답 B번. 원래 every는 모든이라는 수량 형용사이긴 하지만 얘는요. every가 뒤에 시간 명사 만날 때는요. 시간 명사 만날 때 이때는 모든이란 뜻이야. 이때는 수량 형용사가 아닙니다. 단수 명사 취하는 수량 형용사가 아니라 이때는 얼마마다 한 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every year 1년마다 한 번.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매년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every 2 years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every 시간 명사는 얼마마다 한 번이라는 표현인데 사전에서는 이게 전치사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고 토익 시험에서만큼은 시간 명사 만날 땐 전치사로 기억하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원래는 뭐 시간 명사 앞에 at, on, in이 붙어 있는데 every 만나면은 뭐 앞에 전치사 쓰더라. 그래서 뭐 월요일에 그러면 on Monday인데 매주 월요일에 그러면은 on every Monday 쓰지 않고 그냥 every Monday라는 표현이 부사구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원리거든. 대신 이거 원리 몰라도 돼. 그냥 토익에서는 every가 시간 만나면은 전치사야. 알겠죠? 얼마마다 한 번. Every 2 years, 2년마다 한 번씩 the number of transistors, 이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increased 3 times, 3배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54번입니다. Eating meal, 식사하는 것, or drink a beverage, 음료 마시는 것은 is strictly prohibited, 엄격히 금지가 되겠죠. 엄격히라는 D번입니다. 반면 is가 나와 있는데요. formerly는 과거 시제, lately는 오로지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 뒤에 prohibited는 금지하다 의미의 동사인데 relativelly는 형용사 부사 왼쪽에서만 씁니다. 뒤에 형용사 부사가 없으면 100% 오답되는 부사 B번 위치 부사입니다. A, C번 시간 부사예요. 버리고 나면 남은 게 정답입니까? 토익 시험은 결국에는 사지선다요. 서호법으로 풀이법이 좋죠. 55번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보자. Directly into the microphone
마이크에 directly 바로 곧장 입에 대고 스피크 말해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여러분들 A번에 directly 문제였고요. C번은 버릴게요. 이거 뭐 절망적으로 그런 말인데 적지 마시고요. 비즈니스는요 항상 희망적이대. hopeful 이런 문제가 많대. 토의심에서는 뭐 depressed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비즈니스가 원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비즈니스랑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그래서 절망이니 그런 우울감이 드는 단어들은 토의심에서는 희한하게 안 나온대. 20년 동안 토의 시험을 쳐보니까 그렇더라. 좋습니다. 혹시 이 문제 B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B번 없나? 넘어갈게요. 그러면 5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보자. C번의 explicitly 명백히 확실히 혹시 clearly 합니까? 그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regulations 규정들은요 are explicitly outlined 어디에? 가이드북에 확실히 명백히 설명이 되어 있다. 아웃라인 잡혀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B번 버릴게요. 안 나옵니다. 뭐 나와야 강의하지. markedly는 항상 증가와 감소에서만 쓰세요. 제가 아까 아마 증감부사라 그랬을 겁니다. 증감부사는 그냥 증가와 감소 내용이 아니면 손대지 말자. 그래 합시다. markedly, remarkably, dramatically, drastically 다 그렇대. 전부 다 그냥 상당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57번입니다. appreciate 감사 여기다라는 부사 문제였고요. 정답은 A번의 deeply. 정말 deeply는 막 깊게라고 나오지 않는데 굳이 우리말로 말하자면 심히 유감이 돼.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과의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deeply 돼. 뒤에 감정 관련 동사를 만나요. deeply appreciate.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심히 고맙다야 그런 말이 돼. 매우 감사하다. 정답은 A번. annually 지울게요. 토의심에서 나온 적이 없는 부사입니다. roughly는 숫자 부사거든요. roughly 숫자 외에는 손대지 마세요. roughly 알겠죠? 대략이라는 부사입니다. 네. 그 다음 58번.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이렇습니다. later in the week. 제가 이렇게 말했죠. later 시간 오고 earlier 시간 오고 원래 later 같은 경우는 나중이란 말이지만 얘가 뒤에 시간 오고가 등장할 때 뜻이 뭐라고요? 말해. later 2002 2002년도 말해. later this month 이달 말해. later today 오늘 밤쯤에 오늘의 말이니까 밤쯤에 그런 말입니다. 반대말은 earlier 쓰시면 됩니다. 사실 비유급이 아닌 그냥 원급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비유급은 좀 더 의미가 강조됩니다. later in the week 주말쯤에 주말 때까지 주말까지라는 표현이 until later in the week라는 개념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B번. 혹시 이 문제 뭐 D번 고르시면 계시나? D번 after 없나? 자, 그 다음 59번 문제요. 59번 문제. 네, 미스 미야자야 씨는요 has been given the award 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마침내 C번. finally란 after 이거 절대 궁극의 조합으로서 토의심에서 매우 출제 빈도가 높았죠. 뭐뭐 이후에 마침내. 그래서 after finally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고요. 부사 어휘는 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을 지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부사 어휘는 기가 막힌데 막 수능처럼 일부러 꼬아놓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잘 없대. 조합을 드셔야 돼. 부사 어휘는 장담은 큰데 한 번 짝꿍이 되는 순간 100% 짝이에요. 그래서 부사 어휘는 뜻을 외워서 어휘량을 많이 늘리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릅니다. 전문 상승이 누가 적은 어휘 가지고 앞뒤에 어떤 단어를 만났지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훨씬 빨라요. promptly는 주로 미래에 사용되었지. lastly는 지우세요. 그냥 오답이었지. lastl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으로라는 부사 아이데. 원래 last가 마지막으로 last인데 lastly 버리라고요. 자, 60번입니다. 자, 주어는 리뷰 동의했습니다. What is already covered? 이미 뭐가 담겼냐 어디에? In the newly revised 새롭게 개정된 employment contract 고용 계약서에 이미 뭐가 담겼느냐? 그래서 일찍 담겨 있냐? 이미 담겨 있냐? 뭐 해석의 차이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yes는요 항상 왼쪽에 not이 있대. not yet 부정문 전문 부사죠. not yet. ever 같은 경우는 보통 최상급이랑 붙여 쓰이면서 우리말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the best ever 역대급 최고, the most successful 역대급 가장 성공적인, 이게 최상급 ever 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최상급이 아니라 왼쪽에 비교급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better than ever 전보다 더 좋은, 이렇게. 어쨌거나 중요한 건 ever는 토익 시험 역사상 왼쪽 편에 최상급이건 비교급이 필요하더라. 없이는 쓰지 않더라. 우리 회화에서는 뭐 ever, never 뭐 이러면 씁니까? 회화에서 많이 씁니까? 토익에서 안 나와요. 알겠죠? 토익 시험에서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61번 문제입니다. 61번 문제. 이 문제는 punctual은 뜻이 뭐냐면 시간을 엄수해서란 말이거든요. 모든 learning sessions, 이 교육 과정에 시간 엄수해서 도착하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on time 뜻이 뭐죠? 정시에, 제때에라는 부사,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부사죠. They should be starting on time. 정시에 시작한다면 정시에라는 표현 써야 되는데 punctuality A로 좋습니다. 정시에. eventually는 뭐 궁극적으로 뒤번에 그에 걸맞게 punctually는 결국 정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정시에 도착해라 라는 순수한 해석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62번 문제는요. 정답이 여러분들 A번입니다. 미래 시제와 어울려 사용되는 부사로서 즉시 4종 세트 shortly, immediately, 그 다음에 여러분들 promptly, soon 요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반면에 lately 같은 경우는 과거나 현재 완료 외에는 100% 오답, 100% 오답. 그 다음 23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건 좀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렵네. 보자. 이거는 정답이 이거 B번. 뜻이 뭐죠? 원래 ideally는 ideal, 이상적인 부사인데요. 이상적으로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이라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The applicant 지원자들은요, should submit the two award-winning work, 두 개의 수상 작품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두 개의 수상 작품을 제출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from more than one organization, 하나 이상, 하나 초과란 말이니까 사실상은 more than one이지만 하나 이상보다는 사실 우리 언어로는 둘 이상이라고 사실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상은 하나를 포함하는데 내용 자체는 뭐냐면 한 개가 아니라 사실 두 업체, 두 기관, 두 단체로부터 받은 두 개의 상. 왜냐하면 한 단체면 한 단체하고 뭔가 좀 썸 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 단체 상 여러 개 있으면은 이거 뭐 짠 거 아이가? 그런데 여러 개 이제 상을 받았으면 그래도 한 두 개 정도의 단체로부터 타라. 이게 가급적이면. 다시 한 번 더. 뭐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 뽑아라. 가급적이면 9점 이상.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급적이면이 ideal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적인. 근데 이상적으로 읽으면 잘 해석이 안 돼요. 정답은 여러분들 B번에 ideally 좀 어려웠던 부자였습니다. C번에 버릴게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A번과 D번은 둘 다 주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인데 주로 안 나오더래 하면서. 자, 그 다음 64번입니다. 64번 문제는 시제 문제인가? stocks가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인 경우거든요. 원래 stock은 뜻이 뭐죠? 재고를 말하는데 재고를 채워 넣다라는 동사로도 출제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진 묘사 문제 에세이에서요. 막 가게 점원이 막 물건 막 채워 넣어. 그럼 the clock is stocking items 이렇게 씁니다. stock 채워 넣다. 그래서 parts 부품을 채워 넣는다 이런 표현인데 일단은 이 단어들은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A, B는 버릴게요. shortly는 미래 시제에서 고르십시오. 그럼 남아있는 C분의 rarely는 뭐냐? 극히 드물게란 말인데 위에 보시면 O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Sells component for commercial refrigerators 보니까 상업용 냉장고, 즉 뭐냐면 식당용이지. commercial은 식당용이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건 commercial 쓰지 않고 residential이라는 표현 씁니다. 혹은 personal이라는 표현 써요. 식당용 냉장고에 대한 부품을 팔고 있는 전문 회사라면 뒤에 보시면 parts made for home use
가정용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은 팔지 않겠다. 거의 그죠, 여러분들? 거의 아니이란 의미의 부사는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좋습니다. 정답은 C다. 자, 그 다음 65번입니다. blank랑 ship 사이 동사가 있지? 부사들은 안 돼요 라는 문제였대. 정답은 A번 넘어갈게요. 부사들은 안 돼요 라는 문제. 66번 숫자가 나왔지? 숫자 부사 써주세요. nearly, almost, around, approximately. 정답은 A번 거의라는 부사. 이게 숫자 부사들이. 그 다음 67번 저희 70번까지 마치겠습니다. 67번은 보자. According to AF에 따르면 a new real estate 새로운 부동산 tax policy 세금 정책 부동산세 정책이 to define define이라는 단어는 토의심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동사 오히려 나온 적이 없어요. 원래 define은 정의를 내리다. 바로 정의라는 definition 이 단어의 정의잖아. 정의. 바로 여러분들 그게 define인데 출제가 된 적이 없던 동사가 나와서 이 문제는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broadly는 널리. 우리 뭐 SK 브로드밴드라 해서 하시나? 하여튼 넓대, 광역이라 부르죠. 광역대라 부르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폭넓게 define 정의가 내려져 있다. 즉 너무 폭넓게 설명되어 있다. 너무 광이다 그런 말이야. 광이 알겠습니까? 너무나 폭넓게 설명됐다. 뭐하기에? To explain opinions they highlight. 그들이 강조하는 견해를 설명하기에.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 세세한 게 좋대. 세세한 게. 그런데 부사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 그죠? 부사의는 그냥 뭐 해석하면 됩니다. 이러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 세세하게 제가 오늘 강의했던 거 세세하게 가야지. 그래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설명되어 있다. 너무나도 광의하게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찍 정의 내려졌냐? 근민하게 정의 내려졌냐? 당신의 C번 골라 틀리신 많았대. 이거 한번 검색해 볼까? 잘 들으세요. 토이심 mutually는 거의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딱 한 번 제 기억에 맞다면 beneficial 외에는 오답이에요. 제가 이런 걸 잘 아는 이유는 자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mutually가 제가 이렇게 해놓고 모두 찾기 하면 뭐가 되느냐? 모두 11번 찾아도 나오지? 그럼 5쓰면 11번 이게 다 찾는데 다 찾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오답인 것도 확인해. 이렇게 매번 시험처럼 맨날 이거 합니다. 뮤추얼이 나왔네. 이거 정답이다. 요거 오답, 요거 오답, 요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오답. 오른쪽에 beneficial 없으면 오답이에요. 전부 다. 이 문제 예를 들어서 뭐 122번 이거는 ideally 정답. 우리 아까 정답 나왔지? ideally 어떻게 읽으라고요? 가급적이면 OT 회사는 2년짜리 계약에 동의할 거다. 1년짜리 계약도 가능하지만 2년이면 더 좋은 기재. 이게 가급적이면 이대이 고대 푸는 게야. 반면 mutually 방금 어떻게 공부했죠? 오쌤이 무조건 딱 한 개만 나온다 그랬지. mutually beneficial. 그게 아까 금방 나와버렸는데 이거 외에는 오답이더라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 오답이야. 없으니까 계속 오답이야. 이걸 다 찾아요. 이걸 다 검색하니까 이거 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이럴 땐 애매하게 외울 바에는 그냥 요거 외에는 오다 그러자 이 말이야. 요거 외에는 뭐지?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그럼 이거는 토이스 왜 나왔느냐? 계약서는요.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작성하는데 둘 다 서로에게 호혜 원칙에 따라서 윈윈이 돼야지 계약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이로운 관계. 이게 바로 윈윈 관계예요. 영어로도 윈윈 쓰는데 실제는 mutually beneficial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손대지 말지? 절대 손대지 말아요. 네. 네, 뭐 좋아요. 정답에는 A번. 그 다음 68번 문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정답이 보자. primarily 주로 의미인데요. 위에 보시면 United Kingdom이 영국이 돼. 영국으로 travel frequently 자주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중에서도 주로 런던으로 됐죠. 런던으로 주로 primarily 뭐 largely 개념입니다. 정답은 A번이고요. relatively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형용사 부사 달고 나오는 위치 부사 손대지 말자 이런 거.
69번입니다. arrive가 도착하다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seldom인데요. 일단 less는 제가 뒤에 긴 형용사나 부사라 그랬지? 그 다음 very는 역시 뒤에 형용사 동사시 불가능하다 그랬지? 이게 위치 부사에 대해 A, B번. seldom도 위치 부사 맞습니까? not 동사 왼쪽에 씁니다. not 형용사 왼쪽에 써요. I'm not happy. I do not go. 이렇게 not과 똑같은 부사 seldom, never, hardly 이런 것들 부정부사입니다. C번. 그래서 주어는 seldom arrive 도착 안 한다. before 9 a.m. 9시 전에는 도착 안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seldom도 not과 똑같더라. 70분 하나 마칠게요. If have blank renew 갱신했더라면 현재 완료 시제랑 already still 두 단어가 좀 어울려 쓰는데 이미 갱신한 경우라면 ignore 이 단어 알아야 될 만한 문제인데요. ignore 뜻이 뭐죠? ignore 무시하다. 무시라고 이게 막 야르마 알로 보는 그런 거 아니대. 그 무시가 아니대. 알겠죠? 그때 무시는 뭐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래서 뭐 let me down, 뭐 dow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ignore 같은 경우는 무시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minder, 이 안내장은 무시해라. 이 안내장은 뭐 없는 셈 쳐라. 그런 말입니다. 이미 갱신했다면 신경 쓰지 마라. 좋아요. 정답은 A번. Already. 네, 현재 완료를 어울리는데 여전히 갱신했다보다는 이미 했다면 무시해라. 라는 해석 문제라서 읽어봐 드렸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 아우 딱 봐도 어렵네. 원래 부사 어휘 문제가 뭐 토익 시험에서는 뭐 가장 여러분들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안 켰네. 띵띵. 좋아요. 이 문제는 정답이 뭐가 맞지? 자 일단 주어 RC가 I am award를 탔어. 그리고는 has earned greater reputation. 엄청난 명성을 얻었던 거야. 우리 기생충 영화도 상 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봤지? 그래서 이게 award 하는 이유가 바로 홍보 때문인데 그 이후에라는 부사 A번에 subsequently 좋습니다. 차후에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래서 과거 시점 차후에 has earned 현재 완료 지금까지도 쭉 얻었다라는 A번 차후에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subsequently는 차후 시간 순서제 consequently는 뭐죠? consequently 같은 경우는 그 결과로 따라서라는 인과관계대 subsequently는 시간관계 consequently는 얘는 인과관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번은 뭐 적절하게 in 붙어 있죠. 부적절하게. C번은 불규칙적으로. C번은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규칙적인 거 토익은 싫어합니다. 그죠? 규칙이라는 거 싫어요. 비즈니스는 틀이 있어야 돼. 자, 172번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not을 보고 그 풍부한 나머지 옛 고른 사람이 계시나? 자, has not yet arrived는 가능하지? yet은 후치 부사예요. 무조건 not 오른쪽에만 나오는데 A번. 여전히 도착 안 했느냐? 아직 도착 안 했느냐? 해석 문제 아닙니다. 이거 해석 문제 아니야. 부사는 항상 위치와 시간 요거 두 가지를 떠올려 주셔야겠죠. 그 다음 7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to gain, 얻기 위해서 advantage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excellent customer service, 훌륭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continually 좋습니다. 뭐 유사한 단어로서 consistently라든지 혹은 persistently 이런 표현도 중요하죠. 그리고 토익이 왜 좋아하냐고요. 여러분도 비즈니스 해보시면 알아요. 유튜브 이런 거 해보나? 한 개 올려가 빵 터진 경우 없디?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뻥 터지는 경우로 해서 지금의 유튜버들이 만들어진 거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비즈니스는요. 지속적으로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도 물론 운 좋게 한 번에 터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가끔은. 그렇지만 제가 썼던 토익 교재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2권 나왔는데요. 이 2권이 나왔던 이유도 제가 30권을 썼대. 알겠습니까? 30권 썼대.
이런 학원형 교재 제외하고요. 학원형 교재는 뭐 거의 한 200, 300권 정도 되고 서점에 출판했던 교재가 30권을 쓰니까 어느 순간 뻥 하면서 두 개 터지더라. 그리고 두 개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저자의 인지도에 의해서 꾸준히 여러분들 판매가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이게 여러분들 취업도 그렇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 토익도 그럽니다. 토익도 마찬가지. 한 방에 뻥 튼 게 아니라 이런저런 과정 거쳐서 꾸준히 그 점수가 나올 때까지 버티겠어 합니다. 봐야겠지.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면 뭐가 되냐고. 오쌤처럼 도전쟁이가 된대. 도전쟁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원래 계획은 은퇴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저는 다음 달부터 수능 인강 도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또 강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뿌릴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뿌릴 거예요.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뿌릴 거예요. 저 촬영팀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저희 뭐 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랑은 전혀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거의 PD랑 함께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상당히 여러분들 재미나게 여러분들 다 강연 강좌가 이끌어지게 됩니다. 문법, 구문, 뭐 프리스킬 이런 것들 다 각져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강의하고 훨씬 더 재미를 갖춘 그런 예능감도 갖춘 그런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언제까지? 요렇게 continually, constantly, persistently 바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자그마한 성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 자그마한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은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새로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성공 규칙이 계속 응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필수였다라는 거. 모든 성공에. 그럼 반대로 뒤집어 설명할게요. 제가 이 말 왜 하고 있냐고요. 이런 단어 토익이 나온 적이 없대.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참고로 lately는 어떤 시제? 과거나 현재 완료. 그래서 항상 부사 어휘 문제에서는 시간 부사 찾기 좋습니다. Steve는 아예 GRA 원래 straight이 형용사이자 부사들이 straightly 없대. 근데 go straight 그랬대. go straight 그죠? 7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return to the person office 사무실로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문제였고요. 신속히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정답 B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A번 고르시면 계시나 A번? 여러분들 두 단어의 차이점 하나? rapidly, promptly 뭔가 좀 빠르지? 둘 다. 그런데 rapidly는 뭐냐면 동작 행위 자체가 빠른 게 돼.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막 뛰가. 이게 rapidly. 그럼 promptly 뭐냐? 위에 보시면은 after 작성했지? 작성한 거랑 돌아가는 거랑 이 사이의 시간 찰나가 짧은 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 차이 돼. 동작 행위가 빠르냐? rapidly. 그리고 그 시간과 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냐? promptly, shortly, immediately.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이로 구분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5번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는 A번 고르시면 계시나? A번? Contractually? 없나? 아무도 없나? 그래도 우려하지 말자 알겠죠? 이게 정답이긴 한데 우려하지 맙시다. 자, 우리 이래 하지. 대신에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정답이긴 한데 자, 오쌤이 과거 시험에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빈도가 매우 낮아서예요.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이런 방법, 평소에 공부할 때, 어휘 공부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응용 가능해집니다. 보자, 이 문제 정답 뭘까요? 제가 그냥 무작위 참은 거대. 이건 언제 나왔노? 언제 문제니? 2011년 1월달 문제네. 요건 정답 뭘까요? obligation은 의무, 책임, 계약서상의 책임 의무를 이행하다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요거를 한 단어로 묶어서 공부하신 분들은 뿅 obligation의 동사가 obligated 됐습니까? 한 번 어울린 짝꿍은 토익 시험에서는 절대 짝꿍에 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요?
이게 제가 원하는 프리버브입니다. 짝을 지으면 정답돼요. 그래서 단어 개수를 쪼개서 공부하셨던 수능형 공무원형 공부 방식, 어휘 양 늘리는 방식이죠. 그게 토익에서는 안 먹혀. 반대로 접근해줘야 돼. 반대로. 정답은 A번. 그럼 이 표현은 왜 나오지? 설명할게요. 그럼 왜 이거 토익 왜 또 토익 시험에서는 선호할까? 막 B번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검색이 안 돼. 아예 20년 내내 안 나와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왜지? 바로 비즈니스. 항상 토익은 비즈니스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 대화들, 비즈니스 대화들은 전부 다 뭐하죠? 계약서의 문서화인데, 그리고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 서류화가 되지 않은 증거들 그냥 기억했는데요. 누가 거짓말한 줄 알고, 그죠? 알 수 없잖아. 무조건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남기는 거에서 파생이 된 표현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계약서 상에서 의무가 지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회에 나오면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는 뭐 계약서 안 쓰잖아, 그죠? 엄마 내 늦게 일하면은 용돈 줄임 이런 거 안 써, 잘 안 하잖아. 사회에는 무조건 그거를 세세하게. 알바 해봤나? 그 알바원 광고에 나오지. 모든 거 다 적어놔라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게 안 쓰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데 여러분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말입니다. 무조건 문서화. 왜? 뒤가 딴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야. 그래서 계약서 상으로 의무가 지어진 표현이 토익 시험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To write a new title every 3 months. 3개월마다 한 번씩 글을 쓰도록 계약상으로 의무가 지어져 있다. 부사어휘 결국 짝을 지어 공부해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출어휘 위주로 공부해라. 알겠죠 여러분들? 기출어휘 위주로 공부해라라는 거. 76번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familiar 이 단어가 중요한 단수고요. 당시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정답이 C분의 less 맞나? less familiar, 덜 친숙한 사람들은 should read a travel brochure, 책자를 읽어야 한다는 문제 C번인데요. 이 문제는 뭐지? 우리 more과 less 같은 경우는 사실 little, less, fewer 공통점은요.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little은 불가산 단수명사, fewer 뒤에 가산 복수명사. 맞니? 근데 문제는 뭐지? less랑 more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심지어 부사도 가능하지. 부사일 땐 뒤에 뭐가 나온다고? 긴 거. 알겠습니까? 3A, 3월 이상의 긴 형용사 혹은 부사 가능하더라. 나머지는 형용사지만, 너는 대명사지만, less는 한마디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긴 거 꾸미는 부사 가능하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less familiar, 덜 친숙한, more familiar, 더욱 더 친숙한, 더 잘 아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잘 모르는 이란 의미가 less familiar 개념되었답니다. 당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라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77번 숫자 나올 때 정답 이런 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78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fter 나와 있지. 우리 아까 after 나오고 행위와 행위 사이에 찰나 요거 여러분들 요게 짧은 게 shortly, immediately, promptly 기억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앞으로도 before, after 나올 때마다 붙어 있으면 100% 정답이네. 100% 정답이야. 오케이. 확률은 100%예요. currently 어떤 시제? currently 미래 시제 그죠? 현재 시제 그죠? 현재 시제. 반면에 신속히 시리즈들은 죄다 미래 시제에서 골라라. 그렇게 설명드렸죠. 작성한 이후에 will be able to move 이동이 가능할 거다. 19번 is랑 are 붙어 있을 때 습관 규칙 반복에 typically 그다음 뭐가 있었지? normally, usually, generally. 그래서 typically까지 총 4. 바로 주로 4대 품사거든요. 보통 4대 품사. 현재 시제 is랑 are 만날 때마다 찍으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most active 가장 활발하다. during the peak season에 가장 활발한 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습관 규칙의 의미니까 현재 시제랑 만날 수밖에 없더라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C번의 preferably 같은 경우는 얘도 가급적이면 이라 외우세요. 가급적이면 ideally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ideally를 이상적으로 preferably를 선호 가능하게 이렇게 읽으면 문제 오픈데이 가급적이면 더 좋아.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barely는 가까스로.
자, 그 다음 80번 문제입니다. 역시 volunteer가 자원하다. volunteer 같은 경우는 요 단어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명사지만 또한 자원하다라는 동사, 현재 동사네. 그렇다면은 C번은 과거 시제, 자주라는 부사 아시죠? occasionally, frequently, rarely, often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현재 동사 만날 때마다 정답되었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주 work 업무에 자원하고 있다라는 습관 규칙의 의미였기 때문이죠. 81번 역시나 현재 동사 만나는 부사 빈도는 낮아요. customarly도 마찬가지 습관 규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동사 만났을 때 정답. 반면에 C번은 버릴게요. 토익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entirely는 빈도가 매우 희박합니다. 전체적으로라는 부사지만 거의 토익시험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82번 이 문제는 install 설치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설치가 되었을까? 즉시 설치가 되었냐? 최근에 설치가 되었냐? 아무래도 기술자가 이렇게 둘러보는 건 최근에 설치했던 와이어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 문제라서 B번의 recently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는 아직 해석이 안 된, 아직 요거는 설치 안 된 거지? recently는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과거, 수는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미래, 뭐 이런 차이라 봐야겠죠. 83번입니다. 자, adjust 뜻이 뭐죠? adjust는 조절하다, 조정하다. 메뉴 선택하는 것을 is adjust 조정이 가능하대. 어떻게? 주기적으로 자주. 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자주니까 습관 규칙이 느껴지나? 주기적으로 자주. rarely랑 큰 차이가 없대. is랑 만나는 현재 부사 C번. 반면에 formally는 오로지 과거 시제. B번은 지울게요. 토익시험 역사상 오답. 주기적으로 자주 조정된다. 84번입니다. accessible 같은 경우는 뭐 접근용이야. 보통 장소랑 정보랑 많이 만나죠. 요것들이 accessible 어떻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졌을까라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security가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아무래도 보안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접근할까? 정보에 안전하게 문제없게 D번. 대신 그리고 우리 B번 쓰면 안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extreme는 배려형 부사. 항상 형용사 부사 왼쪽에 위치하는 형용사나 부사 왼쪽에 위치하는 바로 전치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나올 땐 100%다. extremely 외에도 뭐 relatively, 뭐 to, 뭐 아니면은 뭐 so 이런 것들 다 그러죠. intensely는 뭐 격렬하게 그런 말이에요. 격렬하게. 자, 그다음 85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A번 했습니까? C번 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당시에 A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래. 정답은 C번입니다. 그러면 lately가 오답된 이유는 뭘까? 자, 잘 들으세요. 자, 주어는 offer to customers에게 보자.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이 wireless 인터넷 서비스의 작동이 해졌다. 멈췄습니다. 최근에 멈췄다. 문제 없대? 최근에 멈췄다는 문제 없어요. 그럼 lately 왜 오답일까 여기서? on Friday입니다. 금요일에 멈출 수가 있고 최근에 멈출 수가 있지만 금요일에 최근에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중 시점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 내일 금요일에 만나자.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만날지 내일 만날지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시점 동시에 두기 못 써요. 그래서 on Friday 때문에 A번이 오답입니다. 금요일자에 30분간 잠시 동안 멈췄다. C번. 스님 정확하게 30분 쓰면 안 됩니까? exactly가 오답되는 이유는 빈칸이 요 사이에 나왔다면 D번이 정답이 돼 오히려. 응? 빈칸이 요 사이에 나오면 이 가능하다고요. 빈칸이 요 사이에. 근데 빈칸이 지금 for 왼쪽에 있지? 빈칸 위치에 따라서 정답될 수도 있고 오답될 수도 있습니다. 명사 제한 나머지 모든 품사를 꾸며주는 부사 어휘 문제. 고로 해석상 대충 되어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명사 제한 품사를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칸 앞에 빈칸 뒤에 13가 나와 있으면 오히려 exactly 숫자 부사가 되거든요. 정확히 30분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고 반면 왼쪽에 나왔죠. 이때는 had stopped를 꾸며줘야 돼.
had stopped. 그래서 빈칸 위치에 따라서 정답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85번은 상당히 유의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86번 역시 requires 현재 동사 만나는 순간 습관 규칙의 의미에 routinely 역시 frequently normally, usually, generally랑 유사한 부사입니다. 얘도 일상적으로 루틴이 쭉 해왔던 일들이지 일상 일들이지. 그리고 A번, C번 버릴게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고객들에게 보통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였네요. 87번 자, 이 문제는 after가 만나는 부사 문제였고요. after 정의사입니까? 정답 D번인데요. 자, 특징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분들 우리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랑 만나는 잠시만. 그렇지. 비교급 최상급이랑 만나는 부사, 강조 부사죠. even better, 훨씬 더 낫네 이렇게. 그런데 접속사와 전치사 앞에서도 많이 쓴데 접속사와 전치사 앞에서 여러분들 even if 들어봤나?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들어봤나요? even when, even before 다 씁니다. 다 써요. even despite 다 씁니다. 그죠? 그 접속사와 전치사 의미를 강조해주는 여러분들 부사로 출제되죠. even after 심지어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8번 이 문제는 보자. 동사 wash 꾸며주는 부사 문제. 정답은 C번. thoroughly의 뜻이 뭐죠? 철저하게 꼼꼼하게. 저는 꼼꼼하게라고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볼 수도 있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고 손도 꼼꼼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뽀독뽀독. 이게 thoroughly입니다. 정답은 C번. 혹시 D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apparently는 확실히 명백히란 말인데 야 확실하게 손 씻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우리말 해석은 그럴싸해도 이걸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언어력이 필요하대. apparently는 사실 어떤 행위가 확실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이 한마디로 주로 apparently 같은 경우는 part 6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 말이 정확히라고 말하고 싶을 때 apparently I am good. 알겠습니까? 확실히 나는 좀 왜 웃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실이 맞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요거는 맞다가 아니라 뽀독뽀독 이런 의미. thoroughly. 89번. 이건 좀 어렵네. 자, remove any branch. branch는 지사 혹은 나뭇가지를 말하죠. 나뭇가지를 꺾으랍니다. 어떤 나뭇가지일까? hangs 걸려있다. to the ground. 땅 쪽으로 걸려있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까라는 부사 문제였고요. hang 자동사거든요. 걸려있다. 그리고는 동사 꾸며주는 품사 부사죠. 이 문제는 B번이 오답되는 문제였거든요. 왜일까? 이 정답 뭘까? 이 정답 뭐죠? 자, 동사 수직은 부사예요. hang lowly가 오답이에요. 요건 정답이 C번. 왜죠? 얘는 형용사도 가능하지 뭐도 가능하지? 부사도 가능하지.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부사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이전에 누구였죠? 또람프 하면서 그죠? 완전히 또라이지 많이 했거든 그 양반이. 그리고 그 또람프가 선거 당선되는 걸 보면 느꼈습니다. 역시 어그로가 최고의 홍보. 동의하십니까? 어그로가 최고의 홍보예요 여러분들. 정말 골 때리는 멘트를 많이 날렸고 그리고는 사람의 인성이랑 일 잘하는 거랑은 또 관련이 없구나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많이 파괴한 그런 분이었죠.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또라이면 확실합니다. 원체 또라이에서 많이 하니까 그때 열받아가지고 민주당의 후보 지원 유세를 했던 게 누구냐?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인데 제가 봐서는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와이프 전 영부인이죠, 그죠? 이분 제가 봐서는 언젠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바마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대단한 사람을 휘어잡은 사람이거든.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죠? 오바마 대통령도 뭐 미국 역사상 가장 말발이 훌륭한 대통령. 보통 미국 말발은 누가 유명했냐면은 국민을 위한 뭐 국민에 의한 뭐 이런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게티스버그 연설 바로 에브리엄 링컨 그죠? 이 링컨 대통령의 말발에다가 I have a dream 저 꿈이 있습니다. 백인들과 함께 무슨 뭐 뛰놀고라는 여러분 유명한 연설 했던 노벨 평화상 마틴 루터 킹 그 여러분들 킹 목사님 흑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을 섞어 놓은 게 오바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는 무명에서 대통령까지 그리고는 재선까지 심지어는 미국 역사상 임기가 끝나갈 때도 뭐 50% 이상의 압도적인 이런 지지를 알렸던 거의 뭐 전무후무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꺾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미셸 오바마인데요. 이 표현입니다.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표현으로 유명했습니다. 보통 캠페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보면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Yes, we can이었습니다. Yes, we can. Yes, we can.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요거로 나왔었거든 캐치프레이즈로. 미셸 오바마는 아직은 선거 안 났었기 때문에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은 They go low. 저들이 저급으로 나아갈 때 We go high. 우리는 고상하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뜻은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go low, go high 부산 뜻이 되겠습니까? 예? 부산한 뜻이라고 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부사 얘도 부사가 나옵니다. 정답은 C번. 얘는 뭐죠? 낮게. 높게는 low, high, 낮게는 low. 그래서 ly를 떼면 형용사인데 그래도 부사 가능하더라. 네 가지. 바로 late, hard, high, low. 네 개만 기억하면 된대. 알겠죠? 네. lowly는 뭐지? 원래 lowly가 사실은 수준이 낮게란 말인데 나뭇가지가 수준 낮게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낮게 공간성으로 높게 낮게가 high, low야. Birds are flying high. 새가 높이 날고 있네. 그런 개념이 돼. 자, 그 다음 90번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틀립보자 이거. 혹시 7 고르시면 계시나? 우유 알고? 몰라서 읽었다. 와, 요 감으로 살려야 돼. 요 감으로 토익시험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죠. 요 감으로. 참고로 얘는 토익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찾아볼까? 지금 보신 자, 보자. 자, inadvertently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 실수로, mistakenly 동의어인데요. 알면 좋대. 그렇지만 이거 외에 예문에 아마 요거 두 개밖에 없으리라. 요것도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렀다 나와 있지. 그리고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15년치 분량이거든요. 15년치 분량에 사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양이 엄청납니다. 이거 싹 다 뒤배는데 달랑 두 분인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살면서 두 번 쓴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희박하지? 네. 좋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정답은 사실 오밋을 알아볼 수 있는데 오밋은 누락하다. 그래서 누락된 거야. 베이징 시티. 사실 이런 각종 연구 결과 자료에서 보고서가 베이징 시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혹은 중요한 걸 빠뜨린 경우제. 그렇다면은 mistakenly야. 그 단어의 동의어인데 얘는 왜 나왔을까? 그냥 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름 풀 때 거의 대부분은 120번 중후반대에 나오는 부사어이거든요. Part 5의 부사어이가 세 문제가 나올 건데 100번대, 110번대, 120번대 난이도가 다 달라. 그리고는 120번 중후반대에 나오는 부사어이는 빨리 찍고 넘어가는 뜻이 돼. 알겠습니까? 맞추고 싶니? 사전 다 외우시던가. 못 외웠니? 빨리 틀리던가. 알겠죠, 여러분들? 꼼질거리면 안 돼. 다만 나온 적이 없고요. 출제가 된 적이 없고
sustainably는 나온 적이 없고요.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 그란 말입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 관련 대체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계속 인기가 좋은 거대. 수소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토익은 1년에 24번 친다 그랬죠. 만드는 사람이 미국 현직에 있는 변호사, 의사, 환경론자, 기업가들이 돼. 대체 에너지 관심 많겠지 전부 다. 그죠? 관심 많겠지? 토익이 좋아할 만한 부서가 될 겁니다. 제가 추측한데. 지속 가능하게. 자, 91번은 이건 어렵다. 91번은 자, SG는 fulfilled his promise, fulfill은 이행하다. 그의 약속 포부를 실천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실천했다면 C번, 이미 다 실천했다면 A번. 여러분들은 A번 골랐습니까? C번 골랐습니까? B, often, 종종. 그럼 종종 이행했다. 종종 이행하였다. 이미 다 이해하였다. 자, 요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 때문에 틀렸을까? 바로 그 이유는 얘 때문이대. 저희 독해 구문에서 유일하게 독해 지문에서 구문할 때 저희 의사 중에서 유일하게 강의하는 게 with입니다. with 외에는 저희 의사 강의 1년법 강의 안 합니다. with만 강의해요. 왜? 얘가 해석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적어드렸을 겁니다. with 명사 뭐뭐 한 채라고 읽는 표현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동시상황이라 그랬대요. 제가 한번 이건 보여드렸습니다. and 동시상황 요 사이에 요거 할 필요 없다. 요 사이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요 사이에 비동사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해석 뭐지? 두 개의 지사만이 are left 남아있다. to visit 방문할 곳으로 두고 남았지. 방문할 곳으로 only two 두 개 남았지. 질문입니다. 가게에다가 모든 가게에 가기로 했거든.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죠? 두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을 이미 이행한 거야? 아니면은 거의 이제 이행 단계입니까? 정답은 C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거야. 얘가 중요하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with 구문은 무조건 중요해요. with 구문은 뭐 함께 이렇게 성의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핵골반 날릴 뿐이야. 제가 드렸던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 랭킹, 전체 랭킹, 전체 다 합쳐서 with는 4위입니다. 4위. 얘를 이길 수 있는 건 저기 for, before 이 정도 돼. 전체 랭킹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마무시한다는데 사람들은 성욕계 와 함께 이딴 식이더라고. 뭔가를 갖춘, 뭔가를 지닌, 뭔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가능해지고요. 특히 with 명사, 형용사나 분사가 나올 때 명사가 뭐뭐 한 채라는 부대성의 with 구문이지만 저는 그냥 읽을 때 뭐뭐 한 채를 읽지 말고 그냥 비동사만 지어놓으시면 돼요. 주어가 남아있다. 그와 동시에 SG는 거의 다 해결했다. 이행했다. 됐습니까? 구문 공부하시라고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 구문 공부하셔야 됩니다. 92번. 자, 또 나왔지. promptly, rapidly. 차이는 뭐냐고요. 동작 자체 행위가 빠를 땐 rapidly 어떤 간격이 아니라 성장하는데 성장이 빠른 거야. 이게 빠르지? 동사 행위 자체 빠르지? 빠르게 성장. 그죠? 이게 rapidly, quickly입니다. 알겠습니까? immediately, promptly, shortly랑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D번. 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주어는 has played a vital role.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93번. should가 나와서 아직 C번이 오다 된 적 없대. 정답은 C번. 즉시 problems를 보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C번. 그 다음 94번. 이 문제는 보자. 주어는 home decorative goods. 뭐 장식, 데코 상품들이거든요. can be shipped 배송이 이루어져. 어떻게? from the warehouse 창고로부터 to any designated address 지정된 주소로 바로 곧장 배송. 뭐든지 요즘은
연말 요거 괜찮다가 또 요즘 이렇게 한데 한 번씩. 이봐라. 잠깐만. 내 이 카다가 날라갔잖아. 이게 날라갔잖아. 깜짝이야 나온다. 오케이. 요거 움직여야 되거든. 이 자식 이거. 야, 너 안 이러기로 했잖아 이제부터. LY 꼴의 부사 랭킹 1위가 directly입니다. 알고 있나? 제가 드렸던 부사 랭킹 자료 보시고요. 특히 빈칸 뒤에 from 빈칸 뒤에 오늘 왜 이러지? from to가 나올 땐 뭐 100% 정답되는 야, 이 자식. 자, 100% 정답되는 그런 부사였습니다. to from 앞에서는 100% 바로 곧장 왜일까? 비즈니스 영어거든요. 비즈하거든. 꾸무대는 거 싫어하는데 버려야 돼. 그리고 usually 어떤 시제? 현재 시제. 미리나 과거에서는 손대지 마라 그랬대. 손대지 마세요. 그 다음 95번.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briefly 잠시 동안 지연되었다. 질문입니다. Subway trains가 were delayed 지연되었거든. 최근에 지연되었다가 나쁘지 않지? 그럼 오답될 이유는 뭐 때문이야? On Thursday morning 보이나? 이중 시점 없더라. 이게 C번, D번이 오답되는 이유대. 그리고 were 과거면은 normally는 뭐 쓰지? normally는 현재 시제. 그럼 남아있는 거 B번 번개처럼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시험장에서는 잠시 지연되었을까? 최근에 지연되었을까? 헷갈릴 만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헷갈릴 만한 문제예요. 다 돼간다 이제. 96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 Will cater 뭐냐면 요것도 토익 시험에서만 나오지. cater 이거는 뭐 출장 뷔페 서비스를 제공하다. 음식을 이게 뭐냐면 한국은 회식 문화가 식당에 간대. 그죠? 그런데 미국의 회식 문화는 식당에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 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없어. 주로 뭐 하느냐? 회사 안에 있는 대형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호텔의 볼룸 연회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 모일 수가 있는 거야. 모였는데 음식이 없어? 누가 와서 음식 정하겠지? 이게 cater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cater입니다. 한국은 이런 돌잔치 하면 어디 가잖아, 그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가서 하는 반면 미국은 불러서 합니다. 불러서. 왜? 원체 땅땅이 커가지고 막 다 싸그리 거기다 모이고 이런 게 불편한가 봐, 걔네들 같은 경우는. 보자, 이 문제는 정답이 뭐가 맞노? 뭐 once again. 참고로 much랑 far는 뭐죠? 뒤에 비교급 혹은 최상급 앞에 사용하는 부사.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cater 할 거다. 뭐 그런 문제였네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직원들이 만족했거든. 언제? 지난달에 이미 한 만족했었지. 그러면은 once again 한 번 더 cater 할 거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For long은 토익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이란 말인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very much가 동사 꾸밀 때에는 동사 오른쪽 위치부사 이제 thank you very much지. very much thank you 없다 그랬더니 위치부사 동사 오른쪽. by far는 최상급 왼쪽. 97번 증가한 부사 왜 적어 있지? 토익심에서는 많이 증가했냐 적게 증가했냐 그런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dramatically, drastically, considerably, significantly 이런 증가한 부사는 그다음 증가음 나오면 찍어야지 이게 답니다. rise나 fall 같은 거 나올 때 찍어야지 라는 문제. A번은 버리시고요. 있으면은 형용사 부사 왼쪽에서만 쓰는 위치부사. 98번. 자, 이 문제는 보자. separately가 별도로라는 의미 부사입니다. 별도로. 별도로도 외우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부가세 별도제. 그래서 돈 관련 표현들은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separately 별도로 from other expense 다른 비용과는 별도로 항공요금, 호텔 expenses 따로 요거 기입해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별도로라는 의미 부사. A번 지울게요. 뭐 중재적으로 이런 거 안 나오는데 토익심에서는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mutually 한번 설명했나? beneficial 외에는 나온 적이 없다 그랬대. 상호 이론, 뭐 윈윈일 때 쓰는 편인데 그때 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대. definitely도 이 단어도 else에서는 꽤 나올 겁니다. 뭔가 무슨 말할 때 맞지 뭐 당연하지 요 느낌이 바로 definitely 그런 제안에 대한 긍정 그런 내용이 돼. 아니면 나도 공감이라는 표현 쓸 때 definitely. 근데 part 5, 6 이런 여러분들 RC 문제에서는 희박합니다. 당연히 확실히 그런 말이죠. 99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xclusively 뜻이 뭐죠? 오로지라는 표현에 원래 배타적으로 뜻인데 오로지가 좋아요. only 내지는 solely. 왜 그러냐? 역시 토익은 비즈니스데 아무나 다 주는 거면 수익성이 낮아요. 특별하면 낮대 항상 누구만 멤버십 혜택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만 이란 뉘앙스가 exclusively, only, solely. 그래서 이 문제는 봅시다. Close system members, 가까운 동료 지인들을 위해서만 제공된 private, 이게 단서죠. private이 뭐죠? 개인을. public 반대말이거든요. 누구에게만 써야겠죠. 참고로 precisely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정밀하게, 정확하게라는 부사. 자, 그 다음 100번 문제입니다. 서명에 따른 문제. 최근에 계약서에 서명했다. 정답 C번이고요. B번은 주로, A번도 주로 미래 시제. yes은 왼쪽 이름은 not, DS는 후치 부사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보겠습니다.